예,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국어학원 오목관에서 장운고 담당하고 있는 노승욱 강사입니다. 오늘은 장운고 1학년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시험입니다. 중간시험에 대한 총평과 분석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중간고사의 경우 교과서에는 1단원과 2단원 그리고 3단원의 문법 전범위가 좀 들어갔습니다. 장운고 중간고사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장운고 3월 원래고사의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원래고사의 내용들이 외부 지문으로서 시험 범위에 출제될 것이 늘 예고되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서 고전 파트, 고전 시가 파트인 면왕정가와 만흥이 출제되었고, 저는 이 범위에 대해서 분석 특강을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네, 문제 형태를 보시면 객관식과 서답형은 24문제 그리고 서답형 6문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학교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학과 문법의 비중도 약 70-80% 대 20-30%로 일반적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장운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좀 이제 외부, 즉 원래고사에서 출제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고사에 나온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중에서 장운고에서는 이번 시험에서 송순의 면왕정가와 윤서운도의 만흥을 출제하였습니다. 원래고사에서 본 모의고사 내용, 거기서 출제할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서 이 내용들을 학생들과 완벽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교재를 따로 출판을 해서 학생들에게 손필기로 필기된 교재를 배부하고 이걸 암기하고 같이 수업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낯설지 않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1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 언어 예절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문제가 매년 서답형으로 장운고에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요. 단순히 공손성의 원리의 경률들에 대해서 써보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경률을 지켜서 고쳐 쓰는 그러한 부분도 서답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손성의 경률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전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요령의 경률이 출제될 것을 예상하였고 학생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제된다면 문제에 나온 발화를 괜찮다면 뭐뭐 할 수 있을까 식으로 써서 답을 구성하려고 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주제가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파이널 교재에서도 똑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요게 문제로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강조해 놨는데 똑같이 그대로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운고에서는 매년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 5개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이런 문제들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장운고에서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철저히 암기할 것을 제가 강조하였고, 특히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빨간색 부분을 암기했을 경우에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운고에서 나오는 부분만 확실히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파이널 교재로 공부하게 하였고, 이 부분만 외웠으면 매년 출제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역시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문법 부분인데요. 장운고 문법 부분은 이번 1학기 범위는 아직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운고 문법 범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문법 문제들 출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런 음운 변동에 대한 암기 노트를 배부해서 딱 이 2페이지만 암기하면 모든 장운고의 문제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문학 같은 경우는 장운고의 3월 원래교사 외부지문 중 고전시가 부분이 출제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 중학교식의 단순 훑어보기가 아니라
이 장운고 문학은 철저히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했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금년 1학기 중간고사, 이번 2023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근 2, 3년 내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 그런 시험이고 특히 문학이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문법이나 서술형, 서답형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 2, 3년 내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긴 합니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가요. 특히 문학의 난이도가 최상이었고 문법이나 서술형은 난이도는 보통이었습니다. 특히 고전시가 부분을 원래고사에서 출제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저희는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 아까 강조드렸고요. 장운고 시험에서 교과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암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문학 때문에 장운고에서는 모의고사적, 즉 수능식 문제풀이 기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범위에 대한 철저한 암기에 더해 수능식 기본기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장운고 국어는 상위 등급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추어 모의고사적 능력까지 배양하는 그러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업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시간 클리닉까지 진행해서 아이들이 그날 배운 거 잘 소화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고사 동안 진행했던 교재인데요. 저희 종길이와 같이 걷자 내신의 길이라는 내신 기본 교재 사용하였고 목동권 기출문제집 장운고 버전으로 장운고와 관련된 목동권 기출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또한 제가 만든 장운고 문법 클리어라는 교재를 통해서 문법 범위 역시 다양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하기 2, 3주 전쯤에 제가 파이널 교재를 따로 장운고 파이널 단권화 종결자라는 파이널 교재를 따로 배부하여 이걸 통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제 수업의 여러 가지 특징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심하게 관리해준다, 명쾌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당연하듯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또 잘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전해지는 평가인데요.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관심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리해서 이 열정을 가진 강의로 꼭 성적 향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운고 국어시험 학생들에게는 늘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저는 대형학원의 가장 질 좋은 수업과 그리고 대형학원이라고 믿을 수 없는 세심한 관리, 이러한 1:1 클리닉이나 공부 방법론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내신 시험, 특히 정말 어려운 장운고 국어 내신 시험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학생들과 함께하고 좋은 러닝메이트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장운고 1학년 1학기 2023 기말 시험에 대한 총평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고난도 국어시험으로 유명한 장운고 버텨내면 수능 성공도 확실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장운고 국어시험은 저희 목동권뿐만 아니라 서울 또는 전국으로 봐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내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버텨내고 계속 노력하면 수능도 성공하게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운고 시험 좀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좀 멀리 보고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부분, 매년 나왔던 부분 그대로 이번 시험도 출제되고 있었는데요. 난도는 역시 가장 어렵게 최상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조금 특이했던 점은 학교 선생님께서 배부물을 주시고 영상으로 따로 네이버 밴드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정리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어야 했던 그런 시 7가지, 백석의 고향, 정지영의 고향,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거울, 생명에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가을의 기도까지 이 7개의 시와
그 몇 가지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첨부해 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따로 특강을 열어서 강의를 했고, 따라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이번에 시험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문제 유형을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배부물이라고 출제범위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7가지 시들, 학교 선생님께서 따로 영상으로 배부했던 7가지 시에 대한 배부물에 대한 그런 출제 범위였습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부 프린트에서 출제된 부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식과 서답형의 비율은 24대 6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외부 지문에 대한 문제들 역시 있고, 문학, 이번에 독서, 화작도 출제되었지만 문법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교과서에 있는 문법 범위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기말 시험에서는 문법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표 문항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문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고 시험이 어렵더라도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면 분명히 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도 파이널 교재에서 이렇게 5개로 실현했던 내용들 그대로 5개의 선택지로 나와서 아이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러한 문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 시의 시어, 손길이라는 시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고, 이게 서답형으로 출제되었고요. 제가 이런 서답형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해설과 답지를 작성해서 이걸 학생들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었고,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들에 대해서도 제가 완벽하게 분석하고 강의를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답을 잘 구성할 수 있었고, 이번 시험에서 이러한 배부분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좀 독특한 서답형 문제입니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 일반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읽어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서론에 들어가기 어색한 문항의 첫 어절, 즉 이미 주어진 교과서 지문에 있어서 그걸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교과서에서조차도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아라 라는 보기를 통해서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였고, 이러한 문항은 다른 학교에선 찾아볼 수 없고 장운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항이고 또 어려운 문항입니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요하는 문항인데, 이러한 생각과 분석을 요하는 장운고 국어시험의 대표적인 문항들, 학생은 당황하지 말고 보기를 천천히 읽고 보기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이런 낯선 이론을 읽고 지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자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꾸준한 모의고사적 연습, 수능식 연습이 역시 장운고에서는 중요하다. 단순한 교과서 암기적 학습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걸 넘어선 수능식 분석 역시 우리가 늘 연습해 줘야 된다. 다시 한번 장운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항은 정말 장운고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들을 보기에 좋습니다. 즉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에 있어서 합리화, 동일시, 승화, 보상, 투사라는 개념을 주고 예시도 들어주고, 이걸로 우리 이제 존재하는 문학 작품들을 분석해보고 이 중에 적절하지 못한 분석을 찾아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험에서도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를 활용해서 국어 작품들을 분석해봐라, 특히 처음 보는 작품들을 분석해보라고 내는 학교는 잘 없을 거예요. 장운고 국어시험은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요하고 또 고급스러운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역시 보기 활용해서 분석해보는 훈련, 즉 모의고사 수능식 훈련도 방학 때든 내신 때든 꾸준히 해주어야 장운고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문고 국어시험 문제들, 특히 보기를 보고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의고사 등 낯선 지문 역시 많이 연습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학년 1학기 기말 시험의 경우 학교 배분을 현대시 7선에서 객관식과 서답형을 넘나들며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문고에서는 교과서 범위뿐만 아니라 배부되는 자료나 이런 강의들, 영상 강의들의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방금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말씀드렸다시피 타학문 이론을 작품에 적용하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늘 수능적 능력 강조드립니다. 그 외에 문법 문제 따로 출제되지 않았고요. 서술형도 이번에는 크게 독특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이번 장문고 1학년 1학기 기말 시험 역시 중간 시험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제가 계속 지금 강조드렸다시피 내신적 어떤 중학교식 훑어보기식 암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대한 확실한 암기, 그리고 그에 더해서 모의고사적 연습, 낯선 지문 자주 접해보기, 이러한 학습 활동을 계속 성실히 해줘야 장문고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기말 준비하는 수업에서 이제 비제시 고난도 지문 출제에 대비해서 국어 개념 학습을 따로 교재를 배부하고 진행하였고, 학교 배분을 현대시 7선 역시 확실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분석하여 따로 출제 예상 포인트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수업 이후에 또는 평일에도 학생이 원한다면 클리닉을 진행해서 학생이 그 주 강의 내용을 철저히 복습할 수 있도록 늘 도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장문고 파이널 단고나 종결자를 통해서 교과서 전범위 개념, 목동, 강남권 기출 문제들, 클리닉 모의고사, 고난도 모의고사 등 이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적중률을 가지는 이런 파이널 교재를 배부하여 마지막 2, 3주 잘 진행하였고요. 장문고 이제 한 줄 총평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고난도 국어 시험으로 정말 유명한 장문고 시험인데 이게 단순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수능도 성공하게 됩니다. 장문고 학생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내신 준비들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국어적 어떤 성장뿐만 아니라 수능적 실력 향상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장문고 학생들은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성실히 학교 공부, 학교 국어 공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 만큼 분명히 글을 얻게 되는 과실도 아주 클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1학년 1학기 기말 시험에 대한 정리, 장문고 국어 시험에 대한 정리해드린 노승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